모든 위대함은 질문하는 데서 비롯된다. 난 무엇이든 묻는다. 무엇이든 묻는 자, 묻자 최대환.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진정한 능력자. 난 모든 걸 쉽게 알려준다. 쉽게 알려주는 자, 쉽자 김기빈. 여러분 안녕하세요. 묻자 최대환. 쉽자 홍기빈입니다.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위한 범국가 프로젝트 K-뉴딜에 대해서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쉽게 말해 K-뉴딜. 홍 소장님, 이번 시간에는 뭘 알아볼까요, 우리가? K-뉴딜로 어떻게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냐. 그것도 그냥 일자리 말고 되도록 좋은 일자리.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일자리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K-뉴딜에 160조 원을 투자하고 무려 19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저는 워밍업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소장님, 네.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원래 경제에서는요. 실업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조직하느냐, 어떻게 많으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돼요. 아하. 이 K-뉴딜은 우리 일자리를 현명하게 조직하자고 하는 거니까 저 정도 일자리가 나오도록 계획하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를 오늘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뉴딜과 일자리 창출의 관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K-뉴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알아보는 함께해요 국민 퀴즈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웹사이트에 참여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PC나 스마트폰 주소창에 knew.kr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 쏴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홍 소장님, 조삼모사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저 중학교 때 제 친구 중에 그 원숭이랑 똑같이 생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집 전화번호가 5354였어요. 그 전화번호를 조삼모사라고 친구들이 모여서 절대로 안 까먹었었는데 그게 뭐 관계가 있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홍 소장님 역시 아재스러운 그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숭이들에게 아침에는 4개를 주고 저녁에는 3개를 줄 때와 아침엔 3개를 주고 저녁엔 4개를 줄 때 반응이 매우 달라지더라. 예. 그것이 이제 조삼모사의 원래 뜻인데 말이죠. 아, 그런 거였구나. 사실 왜 제가 이 문제를 냈냐면 소장님은 공부를 잘하셔서 찍기를 잘 안 하셨죠. 조금 헷갈리면 3번, 전혀 모르겠다 이러면 4번을 찍어요. 아,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조삼모사입니다. 네,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문제 드립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지난 3월에 2019년 기준 땡땡개의 일자리 중에서 코로나19로 약 2,500만 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했거든요. 2019년 기준 땡땡개의 일자리,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입니다. 이거 조금 헷갈리십니까? 아예 모르시겠습니까? 조삼모사. 네, 홍 소장님. 정답은 몇 번인가요? 4번이 정답이에요. 1억 8,800만 개.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 ILO가 2019년에 전 세계의 일자리 숫자를 1억 8,800만 개? 8,800만 개다. 예. 근데 그 중에서 무려 코로나19로 2,500만 개가 그렇죠. 사라질 수 있다. 이건 뭐 전혀 그 근거가 없는 숫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경제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없어진 일자리 숫자를 우리가 한 2,500만 개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와, 그렇게나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었군요. 정답률이 무려 89.7%였습니다. 역시 조삼모사가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이, 좋습니다. 쉽게 알려주는 자, 쉽자 홍기빈 선생의 쉽게 말하자면 순서인데요. 최대한, 최대한 쉽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K-뉴딜로 일자리 190만 개 어떻게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소장님? 예. 일자리 변화의 방향을 우리가 좀 큰 안목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자리는 산업과 기술의 변화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만 사람들이 새로운 욕구와 욕망을 가지면서 만들어지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죠. 저도 지금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제 초등학교 다닐 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유튜브도 하고 있고 뭐 이런저런 저는 상상도 못하던 걸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욕구들이 나오게 되면은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프로게이머 같은 일자리가 나올 줄 저는 젊었을 때 전혀 몰랐었어요. K-뉴딜에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바는 이렇게 사회 전체가 바로 산업과 기술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생태적인 욕구와 욕망을 더 풍부하게 갖는 과정. 그 전까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아주 훌륭한 일자리로 등장하게 되는 역동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산업과 기술만 보지 마시고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 이걸 통해서 더 인간적이고 생태적인 사회, 이렇게 좀 총체적으로 박은 게 21세기 일자리를 생각하는 어떤 패러다임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사라져가는 혹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일자리에 미련을 갖지 말고 네. 새로 생길 일자리에 주목하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피스트라고 기억나세요? 네. 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사무직 일자리 중에 하나인데 지금 완전히 없어졌죠. 그렇죠. 그 대신 모든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으로 다 해결하잖아요. 이렇게 일자리는 계속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이러면서 세상은 계속 바뀌어갑니다. 네. 이 과정을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이 K-뉴딜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서 K-뉴딜 웹사이트에 소중한 의견 또 궁금한 질문들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올라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굴돼지님, 취준생입니다. 직장인들은 부족한 인력과 과도한 업무에 치이고 취준생들은 신규 채용이 없는 회사들에 치이고 새로운 정책도 좋지만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로미오님,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제도가 강화됐으면 합니다. 저임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부터 해결해 주세요. 홍 소장님, 이 국민 의견 들어보니까 양보다 질이다. 예. 평생 열심히 일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달라.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들이 대다수네요. 예. 직업 안정화에 더해서요. 하나 또 우리가 지금 흥미롭게 발견한 게 있는데 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예요. 혹시 놀이지도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놀이 지도사요. 마을마다 놀이터가 7개, 8개씩 있거든요. 이 아이들하고 안전하면서도 아주 건강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놀이를 지도해 주는 그런 분들이 그 놀이터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마을 사람들의 삶의 질에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겠어요. 네. 이런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즉 사람들에게 새로운 욕구를 일깨우고 새로운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이 놀이지도사라고 하는 일자리가 저는 21세기에 굉장히 많이 생겨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요즘 이 늙음하게 생긴 딸아이와 함께 놀아주느라고 아, 그러시구나.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경험을 쌓고 있는데요. 놀이 지도사 도전합니다. 국민 모두가 원하는 양질의 미래,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앞으로 필요한 노력과 과제는 뭔지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책 관계자나 관련 전문가를 랜선으로 만나보는 랜선 인터뷰 시간입니다.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김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 이 K-뉴딜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예, 한국판 뉴딜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기술의 변화, 기후위기,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당면하고 있는 팬데믹 위기에 대한 우리의 응전책으로서 내놓은 그러한 정책이 한국판 뉴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데이터를 입력만 하는, 그러니까 절대 일자리가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부분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죠. 예,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뛰어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뛰어난 알고리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풍부한 데이터가 마련이 돼야 합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혹은 그 위에 새로운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디자인하는 이제 디자이너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층층이 우리가 좋은 일자리로 올라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있는 그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 돌봄이라든가 교육 같은 사회적 일자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부분도 강조되어야 하는데 이게 좀 너무 종래 산업적 정책의 틀에 갇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국판 뉴딜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160조 원을 통한 190만 개의 일자리 이외에도 정부가 꾸준히 추구하고 있는 재정사업 일자리라든가 공공일자리라든가 이러한 또 일자리의 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1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되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 바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일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쉽게 말해 K-뉴딜. 오늘은 K-뉴딜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영어 대사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는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한쪽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의 명대사입니다. 지금의 일자리가 모두 사라질 것이다. 굉장히 염려가 많잖아요. 하지만 없어지는 만큼 또 새로운 일자리는 생겨날 것이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이렇게 정리 맞습니다. 홍 소장님 받아주시죠. 예, 저는 뭐 명사 말고 짧은 문장으로 답하겠습니다. 네. 인간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근간에는요, 인간이 정말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게 뭐냐를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K-뉴딜은 단순한 기술적, 산업적 변화뿐만이 아니고 우리 21세기 미래의 인류가 정말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여는 과정,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니까 인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 하나로 맺겠습니다. 네. 뭔가 상당히 철학적인데요. 너무 어려워. 쉽게 말해 K-뉴딜. 온 국민이 K-뉴딜에 대해서 낱낱이 아는 그날까지 최대한, 최대환,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에는요. K-뉴딜의 성공을 위한 풀뿌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K-뉴딜.kr에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국민 참여 퀴즈에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그리고 제가 오늘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너무나 위급한 시기인데 무슨 한국판 뉴딜을 한가롭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건요, 이 K-뉴딜을 미루어야 할 이유가 아니고요, 더욱더 재촉해서 빨리 시작하게 만들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다음 주에도 저는 열심히 묻겠습니다. 예, 저는 열심히 쉽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무자 최대환이었습니다. 저는 쉽자 김기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어 방언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투리를 들려주면요. 예.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